네, 안녕하세요. 그리스수학 831 학원의 원장 남덕우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자리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 계속 보셔서 알겠죠? 내신 분석입니다. 대륜고 1학년 내신 분석이고요. 자, 이번에 시험 보셨던 대륜고 학생들 최근에 문제가 계속 나왔던 난이도랑 비교를 한다면 그렇게 많이 어려웠을까? 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을 것 같고요. 단답형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꽤 괜찮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시험을 마무리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자세한 분석을 조금 해주면서 다음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오늘 열심히 분석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원별 분석표를 보면은 객관식에서는 상난이도의 문제는 없어요. 중상난이도라고 해도 한 2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여기 난이도가 단답형에서 서술형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 상난이도에 2개가 있는데 이게 단답형 문제였었어요. 그나마 서술형보다는 단답형으로 선생님들이 난이도 높은 거를 내준 건 서술하다 실수 좀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배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집합명제, 경우의 수 총 3가지를 이제 단원으로 출제가 됐고 정말 특별하게 경우의 수 나오는 거 조금 그랬죠. 왜냐면은 쭉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뒤에 있는 거 하나 쑥 갖고 오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했을 것 같지만 뭐 항상 그런 식의 출제가 이어졌었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마음의 준비도 해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비중은 2개가 조금 많았던 거 보이시죠? 경우의 수가 조금 더 작았다라는 생각 하면서 그래도 뒤쪽 거 갖고 오다 보니까 많이 비중을 놓지는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정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다는 거 체크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항별 상세 분석인데요. 보면은 일단 객관식에서는 하, 중 정도가 나왔고 이 뒷부분에 중상 정도 있는 거 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부분에서는 하나, 중 정도가 나와서 난이도가 참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답형에서 여러분들 모두 다 잡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요 뒤에 거 분석을 해드릴 건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얼마나 많이 풀어봤느냐라는 거에 대한 상황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툭 던져놓은 것 같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확 잡아가지고 그래 나는 모의고사 잘 챙길 거야. 어차피 내신도 수능도 잡아야 되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성적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약간 미국 사람 같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어나 동사들이 막 조금씩 바뀌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출제 경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특성. 3개가 전부 다 어렵지는 않았어요.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 일반 기본형 나왔고요. 이번에서는 집합 포함관계와 원소의 포함관계를 구분해서 부분 집합 개수 세는 거 아주 일반적인 유형이었다. 그 다음에 3번은 산술기하에서는 보통 최대 최소 나올 때 쓰는 거 맞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해준다면 등호 성립시 또는 부호에 대한 값이 미지수에 대한 값이 양수다라는 특별한 조건, 산술기하를 성립할 수 있는 조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나온다고 해서 많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기본적으로 따라 나오는 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출제 파트로는 집합명제 아까 보니까 골고루 출제됐죠. 자, 그런데 경우의 수에서는 비중 조금 낮췄다라는 거, 뒤쪽에 있는 내용을 끌고 오다 보니까는 그나마 조금 더 생각해 준 거 아닐까라고 이제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요. 문제의 특징을 본다 그러면 조건 만족하는 집합 나왔고요. 집합의 연산 활용 부분 나왔고요. 진리집합에 대한 포함관계, 그 다음에 경우의 수에서는 케이스 분류하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분류가 우리가 가장 많이 손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하나하나의 계산은 크게 어렵지 않아. 모의고사에서도 난이도를 높일 때는 케이스 분류가 위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득점에서는 이렇게 단답형 3개가 쪼로록 다 나왔는데 4번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면 약간 좀 낯설지 않아요? 프로베니우스에 대한 어떤 공식인데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었다면 좀 식을 많이 나열하지 않고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배양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 학원에서 가르쳐 줬거든. 조금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과정상에서 문제에 등장했을 때 우리가 조금 알면은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꼭 짚어주고 넘어간다는 생각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까지 챙겼으면은 야,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고득점, 최상위를 노릴 수 있는 준비가 됐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답형 5번과 6번 같은 경우에는 19년 고2 학평 문제와 16년 고3 학평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 얘네들에 대한 아이가 조금씩 변형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좀 근간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들을 풀어봤으면 조금 문제 풀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조금은 아니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 고등학교 학생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한 번에 풀기는 어려운 거 맞죠? 분명히 중학교 때부터 겨울을 거쳐가는 그 과정이 정성스러웠다면 분명히 이런 것까지 잡을 수 있는 시간벌이가 됐을 거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거 제외한 나머지를 문제 풀더라도 그래도 한 2등급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이에요. 포인트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에 대한 구성들로 이제 되어 있었다라는 것과 집합 연산 법칙의 정확한 학습 상태를 확인하는 문제였다라는 거. 집합 부분에서는 어쨌든 연산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명제에서는 진리집합인데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포항관계예요. 그러면서 수직선상의 어떤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부등식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은 명제를 배우면서 그냥 쭉 연결이 되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잡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술기하에 대한 중요도, 그러니까 절대부등식 파트에서는 산술기하를 콕 집어서 나 중요해 라고 이야기했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한다면 단답형 세문항을 제외하고 일반 유형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 뭐냐면 저는 그냥 고난도 빼고 완전 최상위 말고 아래에 있는 문제들 탄탄하게 맞춘 다음에 나 내신 일단은 좀 성적대 유지할 거야 라고 했다면 일반 유형 연습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학생이 아니고 완전 고난도, 완전 최상위를 노렸다라고 한다면 겨울방학부터 꾸준히 공부를 해온 상태에서 여름방학도 잘 지나고 모의고사 문제까지 섭렵을 했다면 우리 분명히 고득점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거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방향성 제시고요. 두 번째는 대륜고 최근 문제를 비교하다 보면 그래도 난이도가 쉬운 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할까? 다음번에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가정하고 공부할까? No. 영국 사람. 분명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측한 거는 무조건 빗나간다. 나는 열심히 어렵게 공부하면서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절대로 패배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적화된 학습,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익숙해지다 보면 어떻게 하면 이게 조금 더 빨리 푸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게 선생님이 원하는 풀이일까라는 걸 고민하게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려면 평소에 공부량은 좀 많아야 돼요. 그 많이 공부량이 이제 만족을 하다 보면 많은 양이 최적화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확실히 속도전도 있어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최적화된 풀이를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시간벌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 분명히 알 수 있죠? 이거는 일반 유형을 반복해서 습득을 해놓고 유연하게 되었을 때에만 최적화를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최적화에 집중한다고 해서 다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조건들이 바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적으로 유형 연습 많이 반복한다. 그 다음에 최적화 연습한다. 그렇게 됐다면 분명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무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모의고사 기반 변형의 고난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모의고사 기출문제 연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험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에 활용을 해서 분명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게 꼭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고득점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험도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선생님과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